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 이제 물소화약제, 물 입자 크기에 따른 주수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물소화약제를 뿌렸을 때 조금 이제 굵게 어떻게 보면 물을 뿌리는 봉상 주수라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죠? 그거보다 조금 얇게 뿌리는 적상, 그거보다 더 얇게 물을 뿌리는 무상주수라는 주수 방법이 있었죠. 자, 봉상 같은 경우는 이제 봉 모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화전이라고 하는, 그죠? 물을 약간 굵게 뿌리는 방식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적상은 스프링클러 쪽에서 얘보다는 조금 물을 얇게 이런 식으로 뿌리는, 얘를 우리가 적상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얘보다 더 얇게 뿌리는 방식이 있다 그랬죠, 물을.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안개 모양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맞나요? 자, 그럼 얘네들의 이제 특징을 한번 보면, 봉상이나 적상은 여기서 적응성이 있더라. 자, 무슨 화재요? 일반 화재. 맞습니까? 그래서 일반 화재 쪽에서 이제 막대 모양의 굵은 물줄기를 뿌린다거나, 또는 이제 스프링클러 쪽에서 이제 물을 뿌리는 적상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일반 화재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소화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무상 같은 경우는, 자, 보십시오. A급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자, B급에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유화 효과, 또 이제 희석 효과라는 걸 통해서 유류 쪽에 이제 적응성을 가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C, 여기는 이제 분무 상태로 되게 되면 물 자체가 전도성이 아닌 뭘로 바뀐다? 그렇지. 성질이 비전도성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전도성으로 바뀐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물 자체에 전기가 흐르지 않게 된다. 원래는 물 자체가 이제 전도성이죠. 그죠? 비전도성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무 쪽으로 갔을 때 소화효과는 더 증대가 되더라. 언제보다? 봉상이나 적상보다. 그쵸? 이런 것들 제가 위주로 또 정리를 해두시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물은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뿌리게 되어 있다. 그죠? 자, 근데 이 물소화약제 이제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면, 장점은 기본적으로 얘가 셉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고, 또 얘는 없어요. 그죠? 부총미 없습니다. 인체 무해하고요. 장기 보관 가능하고 경제적, 싸죠. 그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장점이다. 뭐가 사용이 가능하다? 첨가제요. 그러니까 첨가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건 이제 물 자체의 장점을 살릴 수 있으면서 물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 뭔가를 섞어서. 그래서 첨가제를 사용하게 되면 얘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물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자, 단점입니다. 물소화약제 단점. 치우면 얼죠. 그리고 물 자체가 이게 좀 심해요. 2차 피해가 좀 심하기 때문에, 그죠? 가스계는 오히려 이게 좀 적다 그랬죠. 2차 피해가. 그러니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소화약제를 사용했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되게 많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제가 방금 이 장점 중에 하나가 첨가제라는 걸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첨가제 쪽에 갔을 때 종류가 총 5가지가 있더라. 근데 이 중에 이 침투제 제가 잘 나온다 그랬고, 맞나요? 그래서 물에 일단 가장 첫 번째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씨가 조금만 춥게 되면 얘가 있다. 그럼 이 동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동결의 우려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죠? 약재를 넣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얼지 않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물의 응고 현상을 방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글리자 들어간 거, 뭐 에틸렌 글리콜이라던가 또는 뭐 글리세린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제
부동액이라는 걸 통해서 겨울철에 물이 얼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산불화재 같은 데서 물이 약간 끝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게 붙어 있을 수 있게, 그죠? 물을 어떻게 보면 미끈미끈한 성질보다는 약간 조금 더 끈적끈적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걔가 이제 끝까지 붙어서 불을 끌 수 있게 증점제라는 걸 넣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부착성을 증가시킨다 또는 점도를 증가시킨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 맞나요? 그리고 침투제입니다. 자, 제가 물은 얘가 되게 세다 그랬어요. 그럼 표면 장력이 세다라는 건 얘가 세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결합력이 세다라는 걸 자기들끼리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거야. 똘똘 잘 뭉쳐 있다라는 거죠. 안쪽으로. 물이 이렇게 있을 때 자기들끼리 되게 안쪽으로 똘똘 잘 뭉쳐 있더라. 근데 얘를 표면 장력을 조금 낮추게 된다면 물이 어떻게 된다? 결합력이 조금 약해지면서 옆으로 이렇게 퍼진다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뭐가 감소가 된다? 침투성이 강화된다. 표면 장력이 감소가 되면서 침투성이 강화된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소화력이 조금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 자체가 이제 덮는 면적이 넓어지는 거죠. 맞죠?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얘네들이 조금 작아지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제 조금 더 잘 스며든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침투제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안쪽으로 조금 더 잘 스며들 수 있게 물이, 맞습니까? 그래서 걔를 이제 표면 장력을 감소시켜 안쪽으로 침투가 잘 되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계면활성제 같은 거 사용한다 그랬죠. 계면활성제.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왔습니다. 맞나요? 또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표면 장력이 감소가 되면 오히려 가연물로서는 좋아지는 거다. 왜냐하면 표면 장력이 가연물이 감소가 된다는 건 표면 장력이 감소가 됐을 땐 이렇게 표면적이 크게 된다. 그러면 산소와의 접합면이 크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가연물이 산소와 접하기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이 붙기 쉽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른 거니까 소화 약제적인 표면 장력과 그리고 가연물의 구비 조건에서 표면 장력은 조금 구분을 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자, 유화제. 요거는 일부러 우리가 유화 효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멀전을 형성해서 가연성 증기 증발을 억제한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준유, 그러니까 중질류 쪽에서 이제 물을 어떻게 뿌렸을 때 밀입자로 뿌렸을 때 거기가 연소 유면을 두드려서 유화 효과라는 걸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걔를 억지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유화제라는 게. 자, 그리고 강화액은 뭐다? 물의 밀도를 보충한다. 그러니까 물에다가 우리가 탄산칼륨 같은 걸 섞는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얼지 않게 하고 또 이제 주방화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강화액이라는 걸 사용을 하더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물소화약제 쪽에서 이제 첨가제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첨가제 쪽에서 우리가 이제 물에다가 뭔가를 섞느냐에 따라 물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제가 밑에 가보면 이제 심화이론 체크하기를 넣어놨는데 앞에 얘기했던 얘기를 한 번 더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책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 그럼 유화작용 또는 이제 에멀전이라고 얘기하는 거. 가연성 액체에 중질류 화재 시 사용을 한다. 근데 여기다가 얘네를 뿌리는 거죠. 밀입자나 무상 상태의 물을 뿌리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얇은 물이 여러분들 유류 표면을 똑똑똑똑 하고 두드려서 유류 표면에 수성막 유면을 형성을 한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수성막 유면을 덮는 유화층이 형성이 되면서 위쪽을 덮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증기압이 떨어진다라는 건 결국 얘네들이 휘발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낮춘다. 맞습니까? 휘발하지 않게 하는 거다. 그래서 가연성 증기 압력이 나오는 걸 막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를 떨어뜨려서 소화하는 걸 우린 뭐라고 한다? 에멀전 또는 유화 효과라고 얘기한다. 중류가 있으면 얇은 물을 뿌려요. 그럼 이 얇은 물이 표면에 가라앉으면서 이 중유 있죠? 중질류. 얘네들하고
애매한 형태를 나타낸다고. 여기는 물, 여기는 기름.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두 가지가 애매하게 섞여 있는 걸 에멀전 형태. 맞습니까? 그래서 이 에멀전이 유리 표면을 어떻게 한다? 덮는다. 그러니까 덮게 되면은 이제 위쪽을 질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유화, 질식, 그죠? 에멀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만일 부기가 나오면 얘가 유화작용에 대한 거다, 에멀전 효과에 대한 거다 라는 걸 꼭 알고 계시라고. 유리 표면을 똑똑하고 두드린다 라는 말이 있으면. 유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면에서 타격력을 증가시키고 속도 에너지를 부과시켜 줘야 한다. 그래서 질식 효과에 물방울 입자 크기보다 약간 크게 하고 좀 더 고압으로 방사를 해야 한다. 고압. 그러니까 일반 물 분무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하고 굵게 하고 약간 굵게 하고 그리고 세게 쏴야 되는데 세게. 두드려야 되니까 세게 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참고로 보십시오. 자, 그리고 희석. 희석은 우리가 수용성 유리 쪽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같은 수용성 액체 위험물에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석작용의 목적은 인화성 액체 표면의 작은 크기, 중간 크기의 물방울을 완만하게 분사하여 그죠? 훨씬 더 높은 인화점을 가지는 용해액을 생성시켜 소화하는 거다. 맞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거 1번 잘 보시죠. 1번. 수용성 액체 위험물에 우리가 희석작용이라는 걸 사용을 하더라. 희석작용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일반적으로 수용성 유리라고 얘기하는데 수용성 유리 자체는 이제 물과 잘 섞이는 유리죠. 그러니까 유리에 불이 났을 때 거기다가 이제 물을 뿌렸을 때 그 물에 의해 이제 유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석이 되는 걸 이용하는 거죠. 맞나요?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요.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첨가제 중에 레피드 워터라고 있대요. 이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여기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을 원래는 그러니까 물 자체가 여러분들 점성이 세진 않아요. 집에 갔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수돗물을 틀었는데 물이 끈적끈적하다? 그건 뭔가 이상한 거라고. 그건 신고를 해야 된다고. 우리 집에 물이 뭐가 섞여 나와요 라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물을 여러분들 더 점성을 감소시킨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매끄럽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물 자체가 나갈 때 마찰 손실이 어떻게 된대요? 준대요. 그러면 물이 나가는 양도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방수 압력도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걔를 레피드 워터라고 얘기하는데 많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산 알칼리라는 게 있대요. 네, 이런 거 참고로 보십시오. 산과 알칼리의 화학 반응을 이용한 소화약제고 산으로는 황산, 알칼리로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냥 두 개를 섞는데요. 그럼 이산화탄소의 질식, 황산 나트륨 및 수증기에 의한 냉각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소화약제다. 첨가제다라고 알고 계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맞나요?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한 번씩은 꼭 읽어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 이제 다음 챕터 포소화약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만으로 끌 수 없는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유류화제 같은 데서 내가 물에다가 얘를 섞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기계포소화약제를 섞었을 때 우리가 얘를 이제 포소화약제라고 얘기를 해서 얘를 섞게 되면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이렇게 뭉게뭉게 거품이 발생한다. 그럼 이 거품이 유리 표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포소화약제는 물에 의한 소화 방법으로는 약간 불을 끄기가 조금 애매하다. 또는 화재가 확대될 우려가 있을 때는 맞습니까? 이 포소화약제를 사용을 한대요. 근데 이 포소화약제 종류에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학폰을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 보통 얘 사용한다 그랬는데 얘부터 정리하셔야죠. 여러분들 기계포 종류 뭐 있습니까? 자, 부르십시오. 그렇죠. 담백포, 또 합성, 또 수성막, 또 불화담백포, 또 내알코올. 요 5가지. 일단은 기본 세팅해서 가셔야죠. 맞습니까? 네, 요거부터 정리를 하시고.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기 물이 있고 여기 약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재가 이제 기계포소화 약재가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서 여기서 섞이는 거죠. 혼합장치. 얘가 프로포셔너죠. 그래서 이 프로포셔너에 의해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렇게 포가 나온다. 포, 거품. 맞습니까? 네, 요거를 우리가 이제 포소화약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물이 흘러가는 양을 수원양, 약재가 흘러가는 양을 약재량. 자, 이 혼합장치 프로포셔너에서 내가 이제 섞여서 여기서 나오는 걸 수용액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이 수용액은 물하고 뭐가 섞인 상태, 약재가 섞인 상태를 얘기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여기 갔을 때 거품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거품이 얼마나 불어났는지를 우린 뭐라고 얘기한다? 팽창비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게 얼마나 불어났는지 구하려면 나오기 전에 포수용액에 최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포수용액은 여기 얘기한다 그랬죠. 여기 최적 밑에 내려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온 포의 최적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이 포가 얼마나 얘가 불어났는지가 나오는데, 그 얼마나 불어났는지를 우린 이름을 뭐라고 한다? 팽창비라고 얘기한다고요. 맞나요? 그래서 이게 만일 적게 불어났다, 걔를 우리가 저발포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만일 불어난 게 정말 크게 불어났다라고 얘기하면은 얘를 우리가 고발포 방식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저발포와 고발포를 나눴을 때 우리가 저발포는 팽창비라는 게 20이 안 될 때를 얘기하고, 그리고 고발포라는 건 팽창비가 80 이상의 1000 미만인 걸 얘기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까? 이거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 그래서 20 이하가 저발포. 고발포는 고발포인데, 자, 일반적으로 원래 그냥 크게 봤을 때 80 이상 1000 미만이 맞아요. 자, 근데 만일 1종, 2종, 3종을 물어본다면 여기서 이제 절반씩 가면 된다 그랬죠. 최대치 1000에서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1000에 500, 500에 250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80이라고 했습니다. 최소가. 그래서 저 2에 고 8000이라 그랬죠. 맞나요? 어서 요거 여러분들 기출문제에 이미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제가 예제를 하나 만들어 드리면 혹시 계산 문제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하나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내가 문제를 받았는데 문제에서 예를 줬대요. 얘가 예를 들어 3%짜리래요. 3%. 아셨죠? 그러니까 보세요. 약재 농도가 3%래요. 뭐 예를 들어 여기 단백포가 들어있대요. 그럼 단백포가 3%라는 건 결국은 나머지는 물은 97%가 들어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수용액이라는 놈은 물에다가 약재를 섞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몇 프로예요? 100%가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문제에서 1번 예를 들어 얘래요. 수용액량이 100리터래요. 아셨죠? 자, 근데 약재량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니 결국 100리터가 100%고 내가 여기다가 3%가 약재인 거니까 0.03을 곱해주면 3리터다. 이거 하실 수 있겠죠? 자, 만일 문제에서 또 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수원량은 얼마냐? 수원량은 97리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요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또는 여러분들 다른 문제로 여기 하나 더 파생을 해서 보면 문제에서 S가 3%래요. 똑같이. 근데 문제에서 얘를 줬어요. 약재량이 예를 들어 30리터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약재량이 30리터고 얘는 저발포 방식이래요. 자, 무슨 발포라고 여러분들? 저발포래, 저발포. 그랬을 때 얘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리터로 물어봤어요. 리터로.
그럼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내가 지금 보십시오. 어차피 방사된 포체적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팽창비 공식에 가보면 여기 위에가 방사 포체적이었고 아래가 얘였죠. 맞습니까? 자, 근데 팽창비는 알고 있습니다. 저발포일 때 최대 얼마였어요? 20이었죠. 별말이 없으면 그냥 2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최대가 20이니까. 그래서 얘를 20이라고 보고 내가 방사된 포체적을 구하려면 얘가 꼭 있어야 되네. 그럼 이 수용액 체적을 이 두 개 가지고 구할 수 있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하시냐면 수용액량은, 자, 지금 3%한 게 30리터잖아. 그치? 이 30리터를 다시 3%로 나눠주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수용액량이 나와요. 거꾸로. 아셨죠? 그래서 내가 얘를 구해주게 된다면 100을 다 곱해주면 위아래로, 그럼 얘가 위에가 몇 리터가 나오냐? 1000리터가 나오는 거지. 수용액량이. 왜냐하면 100을 곱하고 아래도 100을 곱해서. 그죠? 그럼 얘가 수용액량이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3%가 약재량이 30리터가 나오냐?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야. 결국 얘가 뭐다? 아, 수용액량 100%구나. 그럼 이 수용액량을 1000리터로 보고 팽창비가 20이고 얘가 1000리터였죠. 그럼 나간 다음에 포체적 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2만 리터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혹시 모르니까 이 문제를 풀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요.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결을 좀 해보시라고. 이거 제가 모의고사나 이런 걸로 내드려요. 여러분들 이런 계산 문제를. 그러니까 한 번씩은 꼭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거 있죠. 요거는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고, 이거 제가 1회독 때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되는 요소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기계포 소화약제 특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포소화약제라고 하면은 아까 기계포 쪽에 뭐 있었다? 단백포, 또 수성막포, 또 합성 계면활성제포. 맞습니까? 그리고 내알코올포, 불화단백포 이런 거 있었는데, 걔네들에 가보면 이런 성질들이 있더라. 내열성. 그죠? 같은 말이 내화성. 그러니까 어떤 포는 내열성이 좋고 어떤 포는 내열성이 좋지 않고. 근데 이 내열성이 결국 내화성. 그러니까 결국 열에 견디거나 불에 견디거나 다 똑같은 얘기라고요. 화염 및 화열에 견디는 성질을 얘기한다. B급 화재의 경우는 포의 내열 성능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발포 대율이 낮을수록, 발포 배율이 낮다라는 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저발포냐 고발포냐라고 했을 때, 저발포는 이렇게 농축액이 옆으로 퍼지지 않고 진하게 나오는 거고, 고발포는 옆으로 이렇게 퍼져서 나오는 거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오히려 소화효과는 저발포가 더 클 수 있다. 저발포가 더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얘가 더 진한 농축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포 배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환원 시간이 길다라는 건 뭐냐? 내가 포를 이렇게 뿌려놨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바닥에 뿌렸을 때 얘로 돌아간다 그랬죠. 결국. 맞나요? 그럼 이 수용액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린 뭐라고 한다? 환원 시간. 그럼 이 환원 시간이 길다라는 건 처음 수용액 상태로 돌아가는 시간이 길대요. 즉 이 포 상태가 이쁘게 오랫동안 어떻게 돼 있을 수 있다?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환원 시간이 짧은 애들은 거품이 빨리 꺼지는 거예요. 즉 포가 오래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빨리 꺼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걔보다는 환원 시간이 긴 애들이 훨씬 더 포 모양으로 이쁘게, 그저 오랫동안 만들어져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화효과가 더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애들일수록 내열성이 좀 우수한 면이 있대요. 그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내열성이 크다라는 건 불에 잘 견디기 때문에 포가 한번 뿌려졌을 때 유류 표면을 어떻게 보면은 덮을 수 있는, 유류를 표면을 봉쇄할 수 있는 이런 봉쇄성도 크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발포성, 팽창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수용액 최적에 대해 발생하는 거품의 최적비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팽창비라는 성질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저발포는 여러분들이 팽창비가 몇 이하라고요? 벌써 까먹었나요? 20 이하. 그죠? 내가 예를 들어 고발포다라고 하면은 8,000, 80에서 1,000. 그죠? 자,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유동성. 요거는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 옆으로. 그죠? 그래서 포가 연소하는 유면상을 자유로이 옆으로 덮는 유동성이라고 얘기한다. 일반적으로 환원 시간이 길면 안정성과 내열성이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환원 시간이 길다라는 건 결국 포 상태로 끈적끈적한 상태, 포 상태로 오래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한대. 그죠? 자, 근데 반면에 옆으로 퍼질 수 있는 유동성은 조금 불량해질 수 있대요.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상관관계보단 그냥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고, 유동성이라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 위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내유성입니다. 요거는 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에 뿌려요? 여기 뿌리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다 뿌린다고. 유류탱크. 자, 몇류 위험물? 4류 위험물.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4류 위험물 탱크에 뿌렸을 때 그 유류가 있잖아요. 그죠? 유류에 의해서 포가 오염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를 내유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내유성이 강한 애들이 좋은 거야. 내유성이 강해야만 내가 유류에 뿌렸을 때 걔가 오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표면화 주입식을 사용을 하려면 얘가 기름을 견뎌서 위쪽으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절대 내유성이 떨어지는 애들을 표면화 주입식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런 건 이미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뿌리는 게 많죠. 상부포가 많은데 맞죠? 일반적으로는 자, 요 하부포라는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또는 표면화 주입 방식이라고 했죠. 근데 이 표면화 주입 방식은 뭐가 좋아야 된다? 우리 항상 얘가 좋아야 된다. 내유성이 좋아야 된다. 맞죠? 여러분들? 요거 제가 틀림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유성이 낮은 애들은 그래서 우리는 표면화 주입, 하부포 주입 방식 사용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점착성. 요거는 얼마나 잘 붙어 있는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거를 이제 산림화재 쪽에서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기름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포죠, 포의 점착성이 좀 세야만 얘가 어떤 가연물을 잡았을 때, 그죠? 끝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잡아놓을 수 있다. 얘가 그냥 이렇게 툭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끝까지 야, 너 꺼질 때까지 나 안 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끈끈하게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점착성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포가 표면에 얼마나 잘 붙어 있는지에 대한 성질이고 포가 표면에 얼마나 잘 붙어 있어야 질식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포가 표면에 잘 흡착하여 질식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면 특히 점착성이 불량하면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린대.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유류 표면이나 또는 이제 산림화재 쪽에서 이제 나뭇잎이나 이런 데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제가 요거 얘기했었죠. 단침매성과 양침매성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더 소화 효과가 좋은 거다. 단침매성이. 양침매성보다. 저 요거 두 가지 잘 정리를 좀 해두시고 포소화제는 일반적으로 내열성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내열성도 그렇고 유동성도 좋아야 되고 점착성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성질들은 좋아야 되는 거가 우리가 이제 맞는 거고 소포성이나 위험성. 자, 소포성은 이제 포가 소멸되는 거. 그리고 오염되는 거 적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낮아야만 어떻게 보면 소화약제로서 우리가 이제 좋은 소화약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잘 봤던 게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거였죠. 기교포 소화약제의 특성. 그럼 우리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단백포, 수성막포, 불화단백포, 합성 계면활성제포 쪽에 갔을 때 일단은 먼저 정리하실 거. 단백포, 수성막포, 불화단백포는 다 저발포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합성 계면활성 제포는 저발포도 가능하고 요것도 사용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고발포 사용 약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더라? 합성밖에 없더라. 요거 잘 정리를 해두셔라.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주성분 한 번씩 읽어보셔야죠. 동물성 단백질의 안정제와 부동해결성제 단백포, 수성막포는 불 속의 계면활성제에 안정제를 섞었고, 여기 단백포 소화약제에 불 속의 계면활성제를 섞었고, 즉 이 두 개를 섞어서 나온 게 얘다라고 제가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합성 계면활성제포는 계면활성제라는 거에 뭐를 섞었대요? 안정제라는 걸 섞어서 만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요 세 가지 성질을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주셔라. 이거 진짜 잘 나온다. 네 가지도 보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로 더 잘 나오죠. 점착성은 나중에 보고 이렇게. 맞나요? 특히 담배포에 가보면 여러분들 담배포는 좋은 게 얘밖에 없어요. 자, 내유, 기름에 견디는 거, 유동, 움직이는 거, 요 두 개는 안 좋아요. 대신에 뭐가 좋대요? 내열, 내화가 좋대요. 맞나요? 그래서 내유성이 좋지 않으니까 얘 뭐가 안 되더라? 표면화 주입이 안 되더라. 꼭 정리하십시오. 자, 근데 수성막포는 그 반대죠. 내유성 좋습니다. 유동성 좋아요. 근데 얘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내열성이나 내화성이 떨어지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 무슨 현상이다? 윤화현상이다. 윤화현상. 윤화현상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중간에 어떻게 보면 불은 끌 수 있지만 탱크 표면으로 가면 갈수록 포가 어떻게 된다? 깨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링 모양으로 불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윤화현상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자, 불화담배포는 뭐예요? 얘네 두 개의 단점을 보완했다. 그래서 내유성도 좋고 내열성도 좋고 유동성도 좋고 얘가 불화담배포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합성 계면활성 제포는 잘 보실 게 뭐냐면 여기 갔을 때 이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표면화 주입도 안 되고 윤화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좋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가 고발포도 가능하고 저발포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어차피 얘로밖에 안 쓰니까 고발포 방식으로 사용하니까, 왜냐면 저발포를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왼쪽 걸 쓰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발포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고발포로 사용을 했을 때 저발포에 비해 유동성이 좋아진대요. 아셨죠? 막 뭐 다른 고학과 비교했을 때 막 압도적으로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발포에 비해 좋아질 수 있대.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그냥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점착성도 이제 가만히 보면 점착성 같은 경우는 담배포가 조금 좋답니다. 이거 별도로 생각하셔야 돼. 나머지하고 하셨죠? 수성막포 안 좋고 불화담배포 안 좋고 합성도 안 좋대요. 그러니까 점착성이 조금 끈적끈적하게 잘 붙어 있을 수 있는 게 그나마 담배포가 좀 좋다라고 나와 있고요. 고발포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더라? 얘밖에 없더라. 맞나요? 그래서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는데 아까 위에서 동그라미 X로 봤듯이 담배포는 보십시오. 내열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재발화 방지 효과가 조금 있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수계소화약제는 대부분 다 재발화 방지 효과가 있죠. 그리고 내열성, 내화성이 좋기 때문에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유면 봉쇄성도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에 의해 잘 안 깨지는 거죠. 대신에 두 가지 안 좋은 게 있다. 내유성 안 좋고 유동성이 안 좋다. 그래서 표면화 주입 방식 안 되고, 그리고 동물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썩을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양침매성이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수성막포가 상당히 중요한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품 형성으로 인해서 유류 효과에 가장 효과가 크다. 유류화제의 효과가 가장 큰 애다. 수성막포다 이름이. 그리고 포가 잘 안 깨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기간 오래 갈 수 있고 재착화 방지에 유효하고 내유성도 우수하대요. 그쵸? 기름에 잘 견디고요. 표면화 주입 방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내유성 우수하고 가능하고, 그리고 요거 중요하다 그랬죠. 분말하고 섞었을 수 있다고 3종. 걔를 우리가 그래서 트윈 에이전트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장기 보존이 가능하대요. 오랫동안 보존하는 게 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신에 얘가 내열성이 좀 낮대요. 그래서 불에 약해서 윤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값이 비싸고
부식이 좀 크대요. 그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요. 그래서 얘는 내열성, 내화성이 아까 약하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링 모양으로 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단침매성입니다. 그리고 얘는 다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유성, 유동성은 단백포보다 좋다. 대신에 내열성은 수성막포보다 좋다. 내열성이 좋으니까 유면병세성이 좋다. 아까 여긴 유면병세성 좋단 말 없었죠. 내열, 내화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좀 비싸대요. 그죠? 다 좋으니까. 그리고 얘는 단침매성. 오른쪽에 합성이죠. 인체 무해하고 유동성이 우수하다. 고발포일 때. 그리고 요거 반영구적이라는 것도 한번 보시고요. 저발포나 고발포에서 전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죠. 다른 것들은 고발포 방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얘는 고발포가 가능하다. 그리고 단점에 가보면 내열성과 내유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내열성이 떨어지니까 윤화, 내유성이 떨어지니까 표면화 사용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고 사정거리가 짧대요. 양침매성이다라고 되어 있었죠. 이거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4가지. 아셨죠? 그리고 내알코올포는 따로 보시는데 얘는 수용성 유류가 어떻게 보면 불이 났을 때 불을 끌 수 있는 소화약제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 많이 나왔죠? 그리고 내알코올형 포도 고발포 안 돼요. 저발포밖에 사용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기계포 소화약제 문제는 최근에 시험 문제가 워낙 많이 나왔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꼭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고요. 소화효과에 가보면 A, B급 적응성이 있다. 질식이 주소하죠, 당연히. 냉각은 어떻게 보면 있죠. 왜냐면 물을 섞으니까 있을 수 있지만 냉각보단 질식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혹시 정리가 잘 안 되셨으면 요 표 위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 번 더 해두시면요. 기출문제에 나온 문제들은 대부분 다 또 해결이 가능하실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요. 자, 밑에 가보면 이제 심화이론 체크하기라고 있어요. 근데 뭐 여기는 뭐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포소화약제 우리 앞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이 포소화약제가 책마다 또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저희 책하고 많이 다른 건 없어요. 근데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냥 같이 읽어보면서 포를 우리가 또 한 번 더 그냥 보는 개념으로 한번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제가 이거 심화이론 체크하기부터 해서 뒤쪽에 있는 OX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아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